세상에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무려 저희 시어머니셨네요. 당시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생각만 해도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까지 미워 보였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상황도 많이 안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저희와 합가하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는데 사업 잘 되다가 갑자기 기우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어 이혼당하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다쳐서인지 사이좋게 잘 지내던 형제 사이도 허무해지고 저희 남편한테도 연락 안 하며 시댁과도 왕래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장남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유독 저희에게 많이 기대시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신혼 때 일이었고 저도 당연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발로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느라 고생 꽤나 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느새 아들인 남편보다 저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고 일주일에 2번의 연락이 어느새 매일매일로 간격이 좁아졌고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하루에 2~3번도 전화를 하시며 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시더군요. 연락하시는 이유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 잘했냐? 점심은 뭐 먹었냐? TV가 잘 안 나오는데 혹시 고객센터 연결 좀 해줄 수 있느냐? 윗집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는데 전화번호 줄 테니 대신 전화 좀 걸어서 화내줄 수 있느냐? 화장실이 막힌 것 같은데 혹시 뚫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인터넷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저녁은 뭐 먹을 거냐? 저녁 잘 먹었냐? 등등.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숨 막히게 저에게 연락해대셨고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몰라도 첫 아이를 뱃속에서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님께 연락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려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머님의 배신감에 가득 찬 울분이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그래? 하나뿐인 니네 형도 지금 자식인지 타인인지 모를 정도로 왕래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 남은 너희들이 어찌 나를 버려? 이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서 조론 상태인데 1년에 한 번 제사 때 말고는 거의 뵙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하자고 먼저 요구하셨고요. 명절에도 당연히 시아버님은 안 뵙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남편도 먼저 캐묻지 않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래서 솔직히 홀 시어머니만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크게 삐지시니 어떡하나요? 집도 차로 50분 거리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여서 같이 시댁에 찾아갔더니 화난다며 문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저희 문 밖에 세워두시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이제 우리 간다 소리쳤더니 그제야 빼꼼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들어가니 어머님이 새투럼하게 말씀하시길 니들 때문에 속상해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었다. 어쩜 들으니? 니들 반성은 좀 하고 온 거야? 미안하단 말 안 할 거면 그냥 나가고 이러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밥 안 먹은 집 치고는 방금 갓 지은 구수한 밥 냄새도 나고 매콤한 생선조림 냄새도 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날 어머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연락은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할 때만 하기로 하고 웬만한 건 남편한테 먼저 하시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님도 그제야 본인의 시도 때도 없는 연락이 저에게 부담이 되셨다는 걸 인지하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유산을 해서 힘들어한다고 하니 그것 역시 뒤늦게 미안해 하시며 앞으로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겠다 다짐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다른 집들보다는 시어머니와의 왕래와 연락이 꽤나 잦은 편이었어요. 어머님과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식사해야 했으니 한 달에 4~5번쯤은 얼굴 보고 살았습니다. 시댁이 가까이 있으니 그런 것쯤은 저도 각오하고 했던 결혼이긴 했고 적당하기만 하면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또 갖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또 유산할까봐 회사를 관두길 바라더라고요. 남편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저도 아이를 너무나 바라게 되어서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결국 사표를 내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친정에도 혼자 자주 가게 되었어요. 친정은 지하철로 4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라 앉아서 가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임신하니까 왜 그렇게 엄마 반찬이 먹고 싶은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정 가서 점심 먹고 차 한잔 하다가 저녁 되기 전에 남편 밥 차려주러 집으로 들어오곤 했어요. 어머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제가 친정에 가 있다면서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새아가 어디니? 네 어머님, 저 친정 와 있어요. 친정? 엊그제 갔다더니 또 갔어? 왜 그렇게 자주 가? 거기 갈 거면 우리 집도 자주 오지. 어머님이랑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저 친정 거의 안 오다가 임신하고 나서 조금씩 오고 있는걸요? 아니 그래도 그럼 친정 한 번, 시댁 한 번 이렇게 들러. 어머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횟수를 딱 정하란 말이야. 너 이번 주에는 그럼 벌써 친정 2번 간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집에도 이번 주에 2번 와야지. 내일 와 우리 집에. 아, 네. 그렇게 제가 친정 가는 걸 가자미 눈을 뜨고 감시하시는 듯 했죠. 제가 맨날 친정집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엄마 밥이 좀 먹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이해 못하실 일이었을까요? 저는 저대로 기분이 나빴죠. 가뜩이나 임신 초기라 예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셔서 시댁에 가면 정작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하십니다. 며느리 밥 좀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 가는 거요. 집에서 밥 해먹기도 짐 빠지고 또 친정엄마 밥이 너무 그리워서 가는 거예요. 임신 초기라 생각나는 음식이 지금은 친정엄마가 해주셨던 반찬들밖에 없어서요. 그래, 뭐 그럴 순 있겠지. 나도 옛날에 네 아주버님 가졌을 때 우리 엄마가 해준 미역줄기볶음이 그렇게 생각나더라. 네,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뵙고 안 뵙고 친정에만 내도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신 초기라 편하게 있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럼 시댁은 불편하다는 거니 내가 불편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솔직히 친정은 쉬러 가는 거고 시댁은 어머님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앞치마 두르고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약간 할 말 다 하는 편이라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아니 너랑 밥 좀 먹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다니? 그거 뭐 그냥 밥솥에서 밥 좀 떠서 같이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고. 저는 순간 어머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밥솥에서 밥만 뜨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재료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이거는 찌개 만들어라, 이거는 나물 볶아라 이러시면서 다 시키시고는 무슨 제가 밥만 떴다고 말씀하시는지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이박았죠. 시댁 올 때마다 제가 밥 차리지 않느냐.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은 거 손에 꼽는다. 남편도 제가 시댁 올 때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거 보기 싫어서 웬만하면 식당 가자고 하는 거다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또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억울하다 하시는 거예요. 언성 높아지면 괜히 싸움만 심하게 날 것 같고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머리까지 어질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 다신 나 안 보고 사는 건 줄 알겠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다고요. 어머님,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소홀하게 한 적 있나요? 2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 잘 챙겨드렸다고 자부해요, 저. 서로 잘 맞는다고는 저도 말 못하겠지만 가족 되려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제 생각을 또박또박 길게 말했더니 어머님이 좀 놀라신 눈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다시 또 연락 끊긴 큰아들 말씀을 하시며 네 아주머님이랑도 부모 자식 간의 끈이 끊어진 마당에 나는 결국 작은 아들이랑도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내 팔자에 며느리한테 효도받기도 글렀고 그래 그냥 가거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릴란다. 이러시면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것 있죠.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알렸죠. 제가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자 남편도 미안해하면서 이제 시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후로 시어머님께 뭐라 단호하게 말씀드린 모양이에요. 임신 기간이라도 와이프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 연락은 정말 안 왔고 저도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뱃속의 아이와 저만 생각하고 싶어서 일부러 외면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님을 안 뵐 순 없으니 왕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못 이기는 척 손자만 보러 오시는 척 하더니 결국 전처럼 되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시댁에 돌아가시면 영상통화를 거시곤 했습니다. 정말 하루 24시간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기분이 들었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손을 좀 덜어주시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눈으로만 보시며 예쁜 것만 즐기다 가시고 아이 똥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거 치워라. 저거 위험하니 치워라. 애 춥다. 애 덥다. 애가 배고프댄다.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가끔 친정엄마도 육아를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저 애 낳고 산후풍 때문에 힘드니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당신께서 요리며 육아며 다 해주셨거든요. 친정엄마도 일하시는 게 있어서 자주 오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마주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엄청 피하셨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몇 개월 이어지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께 이제 그만 오시라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예전에는 기분 나쁜 티라도 내셨지 이제는 못 들은 척 그냥 맘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터질 건 터진다고 남편이 화를 내며 엄마, 정연이 엄마가 힘들어하잖아. 그거 알면서 왜 매일매일 집에 오시고 연락하시는 거야. 손자 태어나고 엄마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건 이해해. 그런데 엄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무엇보다 엄마 오시면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나는 와이프 손목 괜찮아지기 전까지 밥도 하지 말라고 하고 웬만하면 집안일도 내가 거의 다 하는데 엄마는 우리 집 와서 솔직히 와이프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시지 뭘 도와주시지도 않잖아. 엄만 작은 아들네까지 사이 안 좋아져서 이혼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충격받으신 듯 뭐 내가 네 형 이혼한 것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알면서 그 말을 꺼낸단 말이냐? 네가 어찌 이러냐? 그래, 네 와이프랑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애는 노무는 내팽개치고 네 가족만 어디 한번 오붓하게 잘 꾸려봐. 불청객은 빠져줄 테니 하시며 저희 집에 다신 안 오시더라고요. 몇 주 지나 저희 아이 300일 파티 하는 거 아시면서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시길래 저도 이제 지쳐서 여보, 난 이제 너무 지쳤어. 어머님 비 맞춰드리는 것도 솔직히 하루 이틀이지. 내 아이 케어하기만 해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어머님까지 챙겨드리는 건 난 못해. 솔직히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난 이사까지 가고 싶을 정도야. 너무 힘들어. 그래, 미안해. 이사? 당신이 그 정도라면 이사도 생각을 좀 해볼게. 남편은 그 무뚝뚝한 성격에 애써 제 마음을 이해해주려 노력하더군요. 그래도 이사는 좀 아니다 싶었는지 이사에 대해 더 이야기는 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 시어머님과 정말 또 연락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정과 구점을 맞았지만 그때도 연락 않고 모르는 척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머님으로부터요.
아이와 문화센터 다녀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발신인을 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새아가니? 네, 어머님 저예요. 통화는 오랜만이네요. 그래, 그렇구나. 잘 지냈니? 네, 어머님도 잘 지내셨고요? 그래, 아니, 잘 못 지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속이 너무 안 좋고 매일 토하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글쎄 이리저리 진찰을 해보더니 나보고 큰 병원에 가라는 거다. 어머, 그러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글쎄 내가 암이란다. 네, 어머님이 암이시라고요? 그래, 위암 3기라면서 얼마 못 살 거라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힘이 없고 그랬나 봐. 어머님, 일단 정연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 얘기하고 이번 주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은 주말에 뵙긴 했지만 저녁에 들어온 남편과 상의 끝에 그날 바로 시댁에가 어머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저희에게 어머님은 너무나 놀라신 듯 했어요. 전보다 좀 수척해지신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주말에 정리해서 말해준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를 쫓아내다시피 하셔서 얼마 대화도 못했습니다. 그 주에 어머님을 뵈러 다시 가니 이번에는 정말 행색이 말도 못하게 안 좋으신 거예요. 저번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불과 3일 만에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다 터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위암 3기인데 항암 치료하기 전에 수술 먼저 하게 되셨다면서 수술은 시이모가 병간 후 해주기로 하셨으니 저희더러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은 어디냐고 물으니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수술 전에 저희 집에 좀 들어가 지내도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내가 힘이 없어서 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드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나아지기 전까지 간호 좀 받아도 될까? 수술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지금은 기댈 데가 너희들밖에 없네. 좀 부탁하마. 내가 영 차도가 없다 싶으면 요양병원에 알아서 들어가마. 니들 부담 주고 싶지 않구나. 엄마. 펑펑 우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고 편찮으시다는 어머님이고 생사가 갈린 문제인데 솔직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어머님도 위독하시니 당연히 모셔야죠. 혼자 계신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신다니 어쩝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캐리어 가득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몇 끼니 죽을 끓여서 드렸어요. 어머님, 수술이 언제세요? 저기 다 다음 달쯤 하기로 했어.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데요? 아니 수술 받기 전에 미리 입원도 하고 그렇다던데 정연이 아빠가 휴가를 써야 같이 가보고 그러죠. 날짜를 알려주세요 어머님. 아니 대때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시이모가 도와준댔잖니. 내 때 되면 알아서 병원 가고 하마. 너는 신경 쓸 거 없다. 네? 아니 어머님. 그렇게 뭔가 애매한 어머님이셨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더니 역시나 잔소리 하실 땐 기운이 넘쳐 흐르셨고 저희 집 왔을 때는 분명 얼굴도 탁하게 빛도 안 좋으셨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지나셨는데 어쩔 땐 괜찮고 어쩔 땐 또 엄청 심하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위암이 좀 그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소식 듣고 엄청 놀라시며 저희 집에 찾아와 어머님을 뵈러 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엄청 불편해 하시면서 부담스럽다고 자리를 피하려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님 손잡고 꼭 나으실 겁니다. 제가 기도 많이 드릴게요. 요즘은 현대 이야기 그렇게 좋대잖아요. 수술 날이 언제십니까? 어디서 하시고요? 제가 성도들 데리고 병실 가서 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런 거 싫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괜찮대도요.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가 걱정스레 물어보시는 말에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합가가 하루하루 늘어갈수록 이상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아침잠이 없으셔서 항상 새벽 5시 반쯤 일어나시고 저는 아이와 함께 7시쯤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아이랑 일어나면 남편을 깨우고 출근 준비 겸 아침 식사를 요리하면서 어머님께 죽 내어드리는 게 저희 일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따라 저희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6시쯤 안방에서 기상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할머니 보러 간다고 작은 방 문을 활짝 열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불도 안 켜놓고 어두운 데서 화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장 안 하신 지 꽤 됐는데 게다가 이 새벽에 화장이라니. 어머님이 급하게 뭔가를 감추시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눈썹 그리는 아이라인 팩트더라고요. 그냥 거울 한번 봤다고 하시면서 얼머무리시는데 어머님 얼굴을 유심히 보니 다크서클이 한쪽에만 있더라고요. 제가 말없이 어머님만 바라보니 어머님이 당황한 듯 얼굴을 가리시며 들어 누우시던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새벽마다 눈 밑에 까맣게 섀도우 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더 아파 보이시려고요. 왜 그러시지? 안 아파 보이면 의심할까봐 그러셨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설마 위암이라고 거짓말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또 다른 어느 날 수상한 어머님의 행동이 포착되었죠. 아이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 소아과에 다녀오던 날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자고 해서 어머님께 전화로 조금 늦게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미끄럼틀 타자마자 넘어져서 우는 바람에 급히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웬 고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항정살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시더니 입에 우물우물 거리고 계시던 고기를 퇴 뱉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울먹거리며 수술 받고 나면 이 고기도 이제 못 먹을 텐데 내가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하고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몇 주 동안 고기 한 점 못 드시고 맛없는 죽만 드셔서 그렇구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해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 엄마가 분명히 이제 고기 냄새도 못 맡겠다 하시면서 고기를 삼키려고 해도 바로 헛구역질이 나온다고 하셨거든. 근데 항정살을 구워서 드시고 계셨다고. 딱 보니까 이미 혼자 200g만 드셨던데? 그래. 남편은 이야기를 듣더니 무언가 생각에 빠진 듯 오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어머님께 다가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외투를 입고 외출하려 하더군요. 어머님이 놀란 듯 왜 그러냐 하니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엄마 몸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위암 3기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수술은 언젠지 그리고 전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도는 보호자인 내가 얘기를 좀 들어야 한다고. 아니 그야 내가 니들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부담이라니 자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야. 엄마 다니는 병원이 어디라고? 일단 거기 응급실로 가자. 가서 이야기하면 교수까진 아니더라도 주치의 정도는 만날 수 있다더라고. 뭘 그렇게까지 해. 네 이모가 도와준댔잖니. 그만 좀 하시고 빨리 병원부터 말씀하셔. 어디신데? 아니 됐다니까. 거길 어디라고 가. 엄마 왜 이래? 진짜 수상하게. 뭐? 수상? 뭐가 수상한데? 엄마 솔직히 말씀하셔봐. 위암이라는 거 거짓말이지? 남편이 몰아붙이듯 묻는 그 물음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꼭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프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병원인지 알아야겠다고 나는. 아니 그걸 지금 왜 가? 내가 알아서 한대잖아. 늘 저희 앞에서 개미 목소리만큼 작게 힘없이 말씀하시던 아니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려 노력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호랑이처럼 우렁차셨습니다. 엄마가 얘기 안 하면 거짓말 하신 걸로 간주할래.
그게 아니면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신 거야. 세상에 어느 자식이 위암 걸린 엄마 수술 날짜도 몰라. 내가 그런 불효 막심한 쓰레기였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후, 그게 아니라. 이모? 이모한테 전화하면 돼? 남편이 핸드폰을 들어 시이모님께 전화하려 들자 어머님이 급하게 제지하시더군요. 아니, 지금 무슨 전화를 해? 예, 됐다. 그만해. 내가 다 말할 테니까. 하시며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한 반년 정도만 같이 살려고 그랬어 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렇게 이어진 시어머니의 이야기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랍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와 합가하고 싶으셨답니다. 큰아들도 그렇게 남남처럼 지내고 남편까지 결혼하잔 핑계로 따로 사시니 많이 적적하셨다네요.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자꾸 저희가 궁금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으셨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많다고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그걸로는 한참 모자라고 매 순간 갈증이 있으셨다고. 그게 외로움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자꾸 본인을 외면하려더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시다가 당신께서 아프실 때마다 제가 극진히 간호했던 걸 기억해내셨다고. 그럼 수술 받았다고 거짓말한 거 금방 들킬 텐데 그건 어쩌려고 그러셨냐니까. 그냥 적당히 병원 다니다가 오진이었다더라. 그렇게 둘러대려고 했지. 설마 이미 짐 싸들고 들어왔는데 위암 아니라고 내쫓을까 싶어서 이러시더군요. 펑펑 우시며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아니 이미 남편이 넘치도록 어머님께 화를 내서 저까지 거기다 숟가락 얹기도 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다시 시댁에 돌아가셨고 남편은 그 길로 어머님이랑 다신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분에 겨워 씩씩대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어. 하나 남은 자식인 당신마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도 화는 많이 나지만 그냥 적당히 하고 어머님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말했고 저는 제 생각을 말했어요. 어머님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 같다. 상담을 다니시던지 아니면 동호회나 문화센터 같은 걸 등록해드려서 새로운 재미를 찾으시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은 계속 우리에게 집착하시고 기대실 거다. 어머님이 건강한 노후를 맞으시는 게 우리에게 이롭다. 라고 말했죠. 남편도 그 말에 동의하고 진작 그렇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제 눈치 보느라 자기도 생각에 여유가 없었다더군요. 누가 보면 저 때문인 줄. 아무튼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사 갔습니다. 꼭 어머님 때문은 아니었고 마침 집 계약도 끝났고 제가 제 친정 가족과 동업으로 가게를 내면서 이사가 절실해졌어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니 어머님도 처음에는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니 저희가 등록해드린 중장년층 대상 문화센터를 일주일에 2번 참여하시고 새로운 취미인 등산도 시작하시면서 일상의 활기를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과정에서 친구분들도 좀 만드신 것 같고 그로 인해 전보다 많이 자신감도 생기셨어요. 그전에는 제 앞에서만 목소리 크셨지 막상 부끄러움이 워낙 많으신 편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물쭈물대며 말씀도 잘 못하셨거든요. 어머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찾는 연습을 하신 걸지도요. 아무튼 지금은 저도 바빠졌고 어머님도 일상을 개척해 나가시며 저희만 바라보던 고개를 조금 세상으로 돌려가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졸혼이란 이름 하에 별거하시던 시아버지랑도 다시 소통하며 사이가 좋아져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시아버지도 아마 시어머니의 독립적이지 못하고 가족에만 기대려는 성격 때문에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살자고 하셨던 것 같고요. 서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